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우, 갑니다. 오늘 12월 27일이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6시 14분. 또 이렇게 아침 일찍 걷는 풍부 방송 시작합니다. 와우,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끔 저절로 감탄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역대급 한파.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되겠습니다. 어제가 마이너스 14도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조금 떨어진 기온. 물론 지금 오늘도 다행스러운 거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 바로 얼음이 얼어버리는 그런 날씨, 거의 그런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잘 이제 또 걷기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좋은 자세로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데 벽에 보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요, 서리가 딱 벽에 맺혀 있어요. 얘가 이제 공사 현장인데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막 서리가 맺혀 있는 건데요, 조금 습도도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걷기에 그렇게 뭐 방해되는 날씨는 아닌데요, 하여튼 간에 정말로 추운 날씨, 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벽에 이렇게 돼 있네요. 어이구야. 정말 오늘 복장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조금 단단히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경험을 해본 풍부가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 연일 계속되네요. 내일은 날씨가 좀 풀릴 거라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아마 좀 날씨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눈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에 눈까지 내리면은 눈이 잘 녹지도 않잖아요. 물론 또 염화칼슘이랑 뿌리고 뭐 하고 하면 또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해 가지고 걷기에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추워요. 지금 그냥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이런 날씨는 사실 뭐 냉장고가 필요 없는 그런 날씨.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들 딱 밖에다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빼놓으면 얼어붙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맥주 같은 거 잠깐 내놓으면 바로 그냥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귀마개가 반드시 필요한 날씨, 특히 아침에는 그렇죠. 낮에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귀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나마 근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겨울용으로는 참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름에는 정말 답답하고 덥고 이랬는데 겨울용으로는 약간 앞면을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 딱 이렇게 맞고 다닐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오,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가야죠. 딱 허리를 펴고 가슴 펴고요. 조금 춥더라도 이런 자세.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12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되죠. 12월 31일 말일이 금요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12월 2021년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들 많은 계획 세우고 계시죠? 이제 내년에 어떤 또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해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풍부는 지난번에도 다짐을 했다시피 약간 체중 감량에 더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술 마시는 날들을 좀 줄여야 되겠고, 최대한 그 다음에 식사량도 조금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저녁에 마치 무제한급으로 막 그렇게 섭취하는 그런 생활들, 그런 생활을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물론 아침 걷기 이렇게 항상 이어오고 있지만요, 이와 더불어 저녁에는 약간 더 중량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루틴화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한파가 막 밀려드니까 약간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이 한파 속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잘 오르고 있고요. 자, 승부를 딱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와, 안경이 얼어붙었어요. 또 안경이 얼어붙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됐고, 어느 정도 시야 확보하면 이제 가면 되고요. 네, 시야 확보 됐고요. 어제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이었죠. 좀 즐겁게 다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취미생활, 또 넷플릭스를 검색을 좀 했죠.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한 작품인데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고요. 최근에 산드라 블록의 영화 언포기버블이라는 영화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년이라는, 그죠? 20년 동안 형기를 채우고 나온 그 출소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포기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여성이었죠. 여성 주인공을 맡은 배우 산드라 블록. 그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가 했던 그 역할, 극 중에서 주인공은 하나뿐인 여동생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제 삶의 낙이었죠. 어떤 삶의 희망. 그런데 어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옥 생활을 겪어야 됐고, 감옥 생활을 겪고 나온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좋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죠. 그 수많은 편견들과 수많은 그런 고정관념들,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은 사실 우호적인 사람들, 처음에 어떤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계속 좌절하고 가라앉고 가라앉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자신을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예. 언포기버블 강력 추천하는 영화고요. 어제는 제가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웃사이드 인. 이 영화도 소재 면에서는 좀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눈에 띄었어요. 딱 처음에 언포기버블을 본지 제가 대략 한 2주 뭐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요. 한 2, 3주 됐나요?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여운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통 그리는 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실제에서는 사실 이 정도 일이 일어날까 싶은,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실이 더 영화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이 사실은 영화보다 더 과격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웃사이드 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인공 남자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나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똑같이 20년이죠. 20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도 산드라 블록하고 마찬가지로 가석방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형량을 맞으려면, 형량을 부여받으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대번에 짐작이 되죠. 아마 살인일 겁니다.
그것도 가석방됐다고 하니까요. 형량이 엄청나게 높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영화는 언포기버블하고는 다르게 어떤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의 시작 부분부터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남동생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가석방돼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조력자가 바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이 친구, 주인공 친구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주인공 선생님을 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관계. 지금도 현재도 교사로 재직 중인, 아마도 나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한 50대로 추정됩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되는 그런 여교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여교사의 노력, 아마도 어떤 미성년자 범죄,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누명을 쓴 거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그 현장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학생의 면면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이잖아요. 진정한 선생님이었다면 그 학생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견됐었던 거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선생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경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도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모두 법조인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률 관계자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어떤 그 학생들 개인을 위한,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이렇게 그 상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계속 추종일관 그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일이 좋고 심지어 이 일을 내가 잘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을, 자기가 담당했던 그런 학생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그게 진정한 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취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딱 그런 거죠. 20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아마도 가족들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그 수년간 그 고등학교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그 죄에 대한 그런 팩트, 실상이 드러나서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선생님의 도움이 컸을 겁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만큼은 이 주인공이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가족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실체가 연민이 되었든 동정이 되었든 간에 자연스럽게 어떤 애정이 이제 싹트게 되겠죠. 그 공기라는 게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마치 화양연화, 왕가희 감독이 화양연화에서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행동들, 그 섬세한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듯이, 단순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애정 어린 관계로 손짓 하나하나, 손을 잡는 동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조용히 다가와서 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섬세한 표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주로 다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과 그 여 선생님 간의 관계가 그렇고, 근데 하필이면 여 선생님의 딸이 또 있어요. 10대 소녀죠. 그 10대 소녀가 또 이 남자 주인공을 봤을 때 그런 공기, 그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제한 요소들, 이 여 선생님의 남편도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 남자 주인공의 그 하나뿐인 그 피부치, 그 동생, 남동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포 기법을 하고도 비슷한 설정으로 이렇게 처음에 출발은 하지만 어떤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할까? 원포 기법이 어떤 상황에 대한 특수성이 좀 강했다면, 이거는 관계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 여 선생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 똑같이 여 선생님이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10대 그 딸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 정년퇴직이 한 5년 남은 그런 남편을 둔 그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자신의 역할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죠. 특히 남자 주인공한테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출소했을 때 어떤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부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어떤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접근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여교사, 그 선생님에 대한 애정은 계속 커져가는 거죠. 이 남자 주인공이 조 두플레스라고 해가지고요, 영화 감독 출신이더라고요. 영화 감독하고 이런 또 각본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화 제작을 또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로 나온 이 배우, 교사로 나온 이 배우도 뭐 코미디 연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TV 시리즈 이런 데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할리우드에도 배우들의 인재풀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배우들이긴 한데요, 아마도 중간중간에 이제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이야기에 이제 실마리를 지는 그런 좀 중요한 인물로 나오든지 해가지고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연기를 보여줘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어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그려지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죄가 없었거나 또는 아주 경미한 그런 일을 저질렀을 사람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을지 모르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 과거의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한테는 이게 완전히 그거잖아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 사람의 그런 자신을 보아주는 시선, 남들처럼 편견을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미리 예단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을 사회와 격리시켜서 동떨어져서 이 사회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다시는 못 돌아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마치 쇼생크 탈출에서 보여줬던 그런 세계관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에서 끌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끌림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제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런 미묘한 어떤 감정들, 그런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웃사이드 인 추천해 드리고요. 언포기법을 하고 같이 이거를 좀 한번 보면은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이 겪는 그런 인생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죠. 제일 편하죠. 사람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결국은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웃사이드 인에서도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교사라는 직업, 교사의 역할이란 건 또 중요한 거고요. 극단적으로 갈리거든요. 그 여교사의 남편, 여교사의 남편은 완전히 이 출소한 남자 주인공을 벌레 보듯이 하죠. 자신의 가족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다 했죠. 그 몇 년간 그 자신의 옛 제자를 위해서 제자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그 성과를 거뒀던 게,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는 부질없는 일, 쓰잘데기 없는 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을 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사실은 이렇게 10대 시절을 겪으면서 엄마하고의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편으로는 이제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좋은 엄마인 척, 사실은 좋은 엄마가 맞았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하는 엄마가 자신의 가족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챙길까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가정보다는 자신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이제 비춰졌을 가능성이 좀 많죠. 그러나 그 본인한테 있어서는 가족이 아마도 첫 번째였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어떤 이해를 가족들한테서 바랬겠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그려지거든요. 주인공하고 그 주인공의 남동생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메인 테마는 아니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애증의 관계. 아마도 영화에서는 그런 일어났던 사건들하고 그 남동생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동생한테 어떤 그런 가족으로서의 그런 해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당연히 지켜줬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도 남동생이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불협화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이제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물론 가족으로서 좀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이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족이 어디까지 자신의 이런 형제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느냐, 좀 이런 관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와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 엄마와 딸 간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인. 지금 봅시다. 6시 51분이고요. 오씨, 시계가 잘 작동도 안 한. 지금 5,000보 좀 넘어가고 있네요. 계속되는 이런 한파. 뭐 겨울이면 뭐 당연하긴 한데요, 유독 추운 날씨가 좀 계속되고 있긴 하네요. 저 앞에 트럭이 있는 관계로 조금 또 경로를 바꿔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쪽 좀 밝은 데서 나왔습니다. 안경이 이제 습기가 차다 못해가지고 그 습기가 차면 바로 또 얼어붙어 버려요. 이제 그 수준입니다. 얼어붙은 안경을 이렇게 조금씩 녹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런 좀 되게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를 다룬 조금은 작은 영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한 그런 순간들을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갈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잔잔하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배가 마치 그냥 그런 잔잔한 수면을,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 가듯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막 어떤 격정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물론 어벤져스 같은 완전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여러 캐릭터가 막 등장하면서 막 첨단 기술을 뽐내면서 막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영화들도 물론 좋아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섬세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여기서의 당신의 판단은 뭐 이런 느낌. 이런 영화들도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정말로 간접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굳이 SF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미국의 어떤 작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영화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참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은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간접 경험이 마치 직접 경험처럼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아직까지도 단연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썰한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해가 좀 서서히 떠오르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그 위에 이 외투는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걸 입고 나오긴 했지만, 바지는 좀 얇은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체가 지금 약간 언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 평소에 못지않게 잘 좀 이렇게 걷기에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내일은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 조금 이제 걷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동쪽 하늘에서 조금씩 서서히 그 해가 뜨는 그 빛이 서서히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보면 땀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걷다 보면은, 특히 오르막 막 올라가고 하면은 땀이 나는 게 정상인데,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거의 다 이 주변 공기 온도가 식혀주는 그런 느낌. 그렇게 오늘 걸었고, 한 5,000보 이상 걸었죠. 7시가 거의 다 됐네요. 오늘 풍부의 아침 방송, 건능풍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